박정철 원장님 소개해드리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동대학 치주과 수련 받으셨고요. 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좋은 강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정철입니다. 원래 두 박정철이 만나면 멀티버스가 충돌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겹치지 않으려고 저희가 동선을 짜는데 오늘 경우에는 좀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겹쳤습니다. 아마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내용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이제 골에 대한 골 재생에 대한 노하우들 같이 나누고 정말 쉽게 그리고 좋은 뼈를 환자에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고민한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테마 제목은 이제 골 증대의 시작이 되는 IGBR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좀 손쉽게 뼈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기율표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GBR, 뼈를 만드는 주기율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이런 요소들을 잘 만들면은 좋은 뼈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3족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뼈를 쓰는가인데 이제 아까 박정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가골, 그리고 동종골, 합성골, 그리고 이종골 이렇게 네 가지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뼈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예전에 노자 선생님께서 도덕경에서 첫 문장으로 말씀하셨던 해석에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내지는 그것은 항상 도가 아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가지고 온 인류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살짝 여기에다가 골을 넣어보면은 골가골 비상골이다. 뼈를 뼈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항상 뼈가 아니다. 내지는 그것은 더 이상 뼈가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냐? 저희가 뼈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쓸 때 저희가 되게 경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조직. 딱딱하다는 뜻이죠. 요 책상도 딱딱합니다. 두드려 보면 딱딱하죠. 이 경조직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도 경조직이죠. 근데 조직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뼈라고 하는 거는 콜라겐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 콜라겐 주변에 미네랄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조직을 따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죠. 자, 어디가 뼈고 어디가 연조직이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은 이쪽은 연조직인 것 같고 여기에 골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경조직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조직, 연조직은 결국은 커넥티브 티슈, 콜라겐이고요. 다만 경조직은 그 부분이 광화, 미네랄화가 되어 있을 뿐이고 연조직은 미네랄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걸 보고 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는 10년을 주기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오늘 있던 뼈는 10년 뒤에는 사라져 있죠. 새로운 뼈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 중에 약간 뼈가 바깥쪽으로 나가기도 하죠. 내지는 들어가기도 합니다. 갖고 있던 바운더리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그거는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임이 있으면 그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뼈는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조직, 연조직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노자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콜라겐, 커넥티브 티슈이고 그 부분이 과연 뼈가 광화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광화가 조금 덜 되어 있는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오늘 이식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만들어 놓은 뼈가 성공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10년 뒤에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뼈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리모델링 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보지 말고 저희는 긴 호흡을 가지고 조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뼈는 종류가 정말 많죠. 네 가지 종류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가골, 제일 좋은 뼈입니다. 환자의 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뼈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체득하기도 어렵고 환자분들도 너무 아파하죠. 제가 좋아하는 호머 심슨이라고 만화에서 정말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에 뭔가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어렵다면 아마 그 일은 할 가치가 없는 일일 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가골이 정말 좋은 뼈였다면은 아마 신은 체득하기가 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체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선체로 선택하는 게 저희가 사람의 뼈인데 환자뼈가 아니라 동종, 기증자로부터 얻어진 뼈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동종골은 도너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옵션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져 온 뼈를 저희가 열 뿐인데 이 환자, 도너가 갖고 있었던 질병, 전신 상태, 연령, 성별 아무것도 저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었을 환자였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망의 원인, 아까 방석천 원장님께서 펜타닐에 대한 사망을 얘기하셨는데 드라운 도너, 그러니까 즉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의 사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말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칠지라도 그 뼈 안에서 클로스트리아고 하는 이 세균, 정말 흔히 말하는 괴사를 일으키는 뼈가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나온다는 보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다루는 그 주체, 티슈 뱅크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해요. 종종 이런 사건들이 터지죠. 2005년도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무려 1077개의 사체, 도너에서 이 뼈를 체득을 하고 거기 안에다가 PVC 파이프를 넣어놓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너의 환자분의 동의 없이, 사체의 동의 없이 그냥 그 뼈를 갈아채서 그거를 판매를 했던 그런 게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종골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동종골의 퍼포먼스는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체제로 저는 사실은 OCP를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뼈들과 비교해 봤을 때 OCP가 동종골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데 도너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죠. 현재로 저희가 가장 많은 논문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이종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종골들은 사용할 때 환자의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보았을 때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저희가 동물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학이 발전했는데, 기술이 발전했는데 언제까지나 그걸 떼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는 합성골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합성골이 우리 인류의 미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합성골도 우리의 만족을 시키지 못했었죠. 4개월이 된 이후에 체득한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합성골이고요. 심지어는 발치와에 넣었기 때문에 신선골이 잘 만들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성골 주변에 연조직만 꽉 차 있을 뿐입니다. 아, 합성골은 별로구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가골, 비상골. 아직은 뼈가 아닙니다. 기다리면 6개월 차에 조직을 체득을 하면 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뼈가 되려고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합성골은 느립니다. 뼈를 만드는 성질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릴 각오만 되어 있다면 좋은 뼈예요. 하지만 빨리 뼈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래의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는 가이스트리사의 바이오스 콜라겐, 똑같은 4개월 차에 이렇게 많은 신생골들이 차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합성골은 느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고래 조성들, 포어의 형태들, HATCP의 비율에 따라서도 정말 많이 달라지죠. 베타-TCP가 흡수가 느리니까 HA를 늘립니다. 그러면은 흡수가 너무 느려져요. 그렇다고 베타-TCP를 늘리면 이번에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 비율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뼈를 만들어지는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새를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새처럼 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합성골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봤던 부시맨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이거 정말 기억의 저장소에서 꺼낸 영화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콜라병이 뚝 떨어졌어요. 이 부시맨이 거기다가 절두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법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화죠.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 치과 의사들의 손에 이 OCP라고 하는 재료가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임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뚝 떨어진 콜라병과 같은 이 존재를 저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최적화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정철 원장님께서 워낙 너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OCP에 대한 성분 그리고 그 어떤 형질 그리고 그 특성들은 자세하게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나누어 드린 브로셔에도 저도 간단하게 OCP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OCP의 성질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본 그래프트를 원래 이제 골 대체제, 본 서브스티튜트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뼈가 없으니까 뼈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식을 해주는 거였는데 사실은 대체가 안 됐었죠. 기존의 뼈들은 대체는 안 되고 그냥 자갈처럼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OCP야말로 본 서브스티튜트, 골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과정 중에 본 엑셀러레이터, 뼈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으실 때 자동차의 성능을 위해서 뭔가 하나 넣어 주시죠. 불스 원샷이라고 하는데 이식할 때 저는 본스 원샷이라고 생각을 해서 OCP를 추가했을 경우에 본 부스트, 재생의 속도를 빨리 하고 재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써보는 콜라병과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마 오늘 본트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임상에 가서 딱 써봤을 때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야, 이건 포어가 하나도 없네. 이거 기존에 쓰던 뼈랑 너무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만 젖음성은 정말 탁월합니다. 반면에 젖음성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둥둥 떠다니기 시작을 해요. 이식을 했는데 피 때문에 떠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조작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낯선 이식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멤브레인을 잘 덮지 못하거나 수처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입자가 이탈을 해서 운드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당장 이 OCP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믹스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뼈와 섞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벤셔널한 GBR에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각 전치부에 발직을 시행을 하고 GBR을 헤비하게 진행을 해드렸던 케이스예요. 13, 11 부위에 본트리를 잔뜩 적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이셨는데 뼈가 워낙 부족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GBR이 필요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어떻게든 좀 심어드리려고 해서 고정을 좀 확보를 했죠. 멤브레인을 저희가 리지드한 멤브레인을 써야 이 OCP의 경우에는 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지드한 멤브레인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브라고 하는 제품으로 임플란트에 연결을 하고요. 이 멤브레인은 아주 링킹이 많이 돼 있는 크로스 링킹이 많이 돼 있는 뻣뻣한 재료입니다. CG 가이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멤브레인 펀치로 구멍을 뚫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사브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아주 멤브레인을 견고하게 고정을 할 수 있죠. 타이타늄 메쉬 물론 좋습니다만 2차 수술에서 제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브는 나중에 2차 수술 없이 사브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메쉬만큼은 아니겠지만 메쉬의 비등비등한 고정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이 OCP는 단독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토우스라고 하는 이 소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OCP가 안 되더라도 인토우스의 효과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믹스해가지고 초반에 사용을 했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뼈는 젖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PDRN이라고 하는 연어주사에 저는 모든 뼈를 100% 소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결과는 매우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목하셔야 될 게 11번 부위 사브가 연결되어 있는 임플란트 부분에 OCP와 인토우스가 섞여 있는 이 뼈를 잔뜩 넣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술 바깥으로, 잇몸 바깥으로 뼈가 많이 흩어지죠. OCP의 특징입니다. 사용해 보시면은 이건 너무 많이 도망가는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바이알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린지에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주입하는 거를 매우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케이스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건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었고요. 이쪽 부분에는 콜라겐으로 이제 피지컬하게 아주 미니멀하게만 링킹이 되어 있는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덮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젖음성이 아주 빠르게 착 달라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멤브레인은 무조건 고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인터럽티드 봉합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고요. 이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호리존탈 인터널 매트리스 수처 내지는 멤브레인 홀딩 수처라고 표현을 하죠. 이 멤브레인 위로 시스크가 2번 지나가면서 아래쪽으로 꽉 눌러주는 그러한 형태의 수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입점은 이제 가장 멀리 절개선부터 멀리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뮤코진지발 정션보다 훨씬 더 하방에 점막을 인게이지하고 와야 최대한 판막을 어드밴스해서 꾹 눌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브 자체는 힐링 어번트먼트이기 때문에 국외 외로 노출되는 게 정상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연조직의 치유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살짝 덮여 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노출이 될 사브 부분이고요. 4개월 경과 후에 원래는 사실 사브만 교체해도 됩니다만 보고 싶어서 살짝 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OCP 주변이 정말 하얗게 좋은 뼈로 광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컨벤셔널 GBR에 사용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고민했던 게 좀 더 흩어지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랑 핫도그의 컨셉을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꾸 도망가니까 꾹 찍어가지고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13번, 12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CT 뷰에서 봤을 때 거의 뼈 밖으로 치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임플란트 심어서 환자분에게 발직을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예요. 12번은 조금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어쨌건 임플란트 고정 확실하게 얻었고요. 여기에는 사브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멤브레인을 일단 트리밍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는 멤브레인 한번 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OCP는 자꾸 둥둥 떠다니니까 명랑 핫도그 테크닉이라고 해서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를 PDRN에 소킹한 다음에 이제 젖어 있잖아요. OCP 말라 있는 거 위에다가 묻혔더니 잘 달라붙더라고요. 도망도 가지 않고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랑 핫도그 테크닉으로 한번 적용해 봤고 물론 그것만으로 다 하진 않았고 먼저 임플란트 픽스처 위에다가 OCP를 적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핫도그를 얹어 놨는데 적용하는 과정 중에 많은 OCP가 또 떨어져 나가서 명랑 핫도그가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만 어쨌건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멤브레인 덮어줄 수 있었고 어드밴스 시켜서 큰 스트레스 없이 1차 봉합 얻었습니다. 이 부분만큼 더 끌고 올라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혀 릴리징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이 수술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임플란트 패스가 좀 버컬로 들어갔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고정 얻었고 뼈 두툼하게 잘 들어간 모습 볼 수 있고요. 12번 부위도 뼈 잘 들어갔습니다. 3개월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래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4개월 정도를 많이 기다리는데 PDRN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불스 원샷은 아니지만 본스 원샷을 써가지고 OCP를 넣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충분히 로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파이널 딜리버리하고 마무리가 끝났죠. 하지만 OCP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케이스에 적용해봐야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IGBR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IGBR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발치 즉시 고리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Immediate GBR입니다. 결국은 GBR인데 발치 즉시 하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I를 앞에다가 붙이면은 일단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것처럼 환자분들도 오늘 IGBR 해드립니다 하면
왠지 멋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죠. 특히 요즘은 환자분들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치아를 빼고 제가 치조제 보존술 해드릴게요. 그러면 뭘 보존해요? 저 안 할래요. 그러는데 오늘 발치 즉시 고리식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 고리식 하면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동의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 하나만 바꿨는데 10년째 ARP 치조제 보존술 강의하고 다녔는데 얼마 전부터 IGBR로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동의율이 높아졌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 IGBR을 같이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색해 보면은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는 IGBR을 합니다라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책도 등장을 했습니다. IGBR.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우측편에 보시면은 부스에 IGBR. 네, 농담이고요. 어쨌건 요 IGBR의 노하우를 지금 많이 전파드리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거냐? 아닙니다. 이미 20년 넘게 치조제 보존술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대가들이 ARP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ARP 이름 너무 어려워요. IGBR, 발치 즉시 고리식이 된다. 그게 돼요? 저는 다른 병원을 갔는데 안 된다 그래서 3개월 뒤에 하라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됩니다.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거 임상에서 적용할 만하냐? 이미 임상적으로는 검증이 오래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한국에도 많이 오신 로쿠조 선생님 2014년도에 이미 10년도를 발표했으니까 이미 20년이 넘은 테크닉입니다. 바이오스 콜라겐을 이용을 해서 발치와에 꽉꽉 다져 넣고 그 위에 바이오 가이드와 같이 녹는 콜라겐을 덮어주고 수처에서 오픈 힐링 했을 때 임플란트의 성공 전혀 문제 없더라라는 게 ARP였죠.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ARP는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preservation, 치조제의 보존입니다. 기존의 치조제를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심지 왜 치조제 보존하고 나중에 심느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보존만 할 거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오그멘테이션입니다. 증강을 시키는 거고요. 그게 뼈만 증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연조직도 증강을 시킵니다. 치주를 하는 입장에서 뼈도 좋고 각화치은도 두껍다. 임플란트의 장기적 생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두꺼운 뼈, 두꺼운 잇몸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안 할 이유 없죠. 환자분 동의율 좋아요. 그렇다면 IGBR의 말로 저희가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IGBR. 첫 번째,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오고 내지는 데미지가 너무 심해서 이거 못 심겠다. 그런 경우일수록 IGBR을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저는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를 꽉꽉 다져넣는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입자뼈에 한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바스러지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성글게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는 꽉꽉 다져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섞는 뼈는 PDRN에 소킹을 합니다. 완전히 적시고요. PDRN은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BMP처럼 막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펑펑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덮는데 그냥 멤브레인이 아닙니다. 넌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멤브레인 또는 3D 쉐입의 콜라겐 매트릭스 형태의 스폰지 타입으로 덮어주시고 오픈 힐링합니다. 절대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각화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리고 히든엑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봉합이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원래는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3개월 만에 들어가요. OCP 사용하고 있고 PDR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저희는 조직으로 봤어요. 신생골이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3개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2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 중이에요. 내년쯤에는 저희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단계 언더 드릴링 반드시 하셔야 돼요. 풀 드릴링 하면 고정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방에 있는 잔종골을 단 1mm라도 인게이지를 해주셔야 나중에 로딩이 들어갔을 때 환자분들이 시큰시큰 아프다는 표현을 줄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PDR에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가이스트사에서도 이제 리젠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아직 국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PN, 폴린 뉴클레오다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뭐 리주비넥스라든지 뭐 셀베인이라든지 등등의 치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 연어 주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DR은 도대체 이거 뭐냐 하시는 분들, 연어 내지는 송어의 정액, 정소에서 얻어진 DNA 조각들입니다. 세포가 프롤리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NA 복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스캐빈지 패스웨이라고 불러요. 쓰레기 청소부 패스웨이입니다.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바닥에 DNA가 있어요. 주워서 쓰는 겁니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포의 성장, 콜라겐의 합성이 빨라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혈관의 분포도 촉진을 하고 게다가 염증도 줄여줍니다. 이거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도 이 정도로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PDRN 저는 100%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상방에 히든엑스 오른쪽에 보시는 수처로 멤브레인 꽉 눌러주시면은 뼈 빠져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픈 힐링 치유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프로토콜로 진행을 하면은 엊그제 케이스가 이제 식립을 딱 마쳤는데 원래 타병원에서 6개월 있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IGBR을 검색을 해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드렸었죠. 그리고 3개월 뒤에 어제 50뉴턴 나왔습니다. 고정 엄청나게 잘 나왔고 일단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요거 발직으로 하시려면은 너브가 좀 있으니까 신경 좀 쓰이시죠. 저는 수술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긴 임플란트 10mm짜리 심어드렸고요. 고정 50뉴턴 나왔고 거의 플랩 열지 않고 최소 절개만으로 심어드렸고 임플란트 주변에는 각화치은 두툼하게 만들어드렸어요. 당연히 페리임플란타이티스부터 강한 임플란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두 달 반 뒤에 로딩 들어가고 혹시라도 불안하시면은 PMMA 과정 거쳐서 프로그레시브한 로딩 가시면은 충분히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IGBR 언제 쓰느냐? 해몰레 교수님은 요 4가지 인디케이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발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써라. 두 번째는 판틱 하방에 써라.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잘 안 하죠. 세 번째는 환자가 동의하면, 비용적으로 동의하면 써라. 네 번째는 사이너스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 부위면 써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 4가지보다 이 3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디펙트가 날아가서 못 심겠다 싶을 경우에 오히려 더 쓰고요. 뼈는 좋은데 각화치은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저는 더 합니다. 각화치은을 오픈 힐링을 통해 가지고 FGG보다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각화치는 두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접 치아 주변에 치조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IGBR 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매일 출근할 때 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나 신나게 행복하게 출근하고 있어요.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24번 부위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치했었고 사실은 26번, 27번 부위 더더욱 선호합니다. 시야 안 좋고 목 이렇게 삐뚤어져야 하는 경우에 그냥 편하게 오픈 힐링으로 IGBR 5, 6분 만에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임플란트 심으시면은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정말 편하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내지는 4개월입니다. PDRN, OCP 안 쓰시면은 4개월, 사용하시면 3개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바로 플랫리스 가도 되는데 저는 조직으로 재생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직을 일단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직경에 맞게 추가적으로 인시전을 해가지고 각화치은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힐링이기 때문에 각화치은이 운동장이에요. 정말 마음 편하게 수술하실 수 있고 심고 나서도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시면은 본 레벨 딱 보이시죠? 피질골이 잘 만들어져요. 정말 신기하게 뼈가 딱 보입니다. 거기까지 내지는 그것보다 1mm 하방으로 견고하게 심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임플란트는 첫 단계나 두 단계까지만 신경 써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따라 들어가면 되시죠. 그렇죠? 마음 편하게 드릴링 하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IGBR 이후에는 한 단계 언더 드릴링을 해야 고정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드릴이 하나가 더 줄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하나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사실은 2분 30초 만에 끝났어요. 환자분이 눕자마자 2분 30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요? 끝났어요.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잘 심어드렸어요. 라고 할 정도로 수술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특히 이제 임플란트 중에 고정이 좀 강하게 나오는 형태의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고르시면은 더더욱 강하게 고정을 얻으실 수가 있죠. 뭐 뼈 좋고 각화층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따라 들어가도 최소 35N 고정 나옵니다. 임플란트 2달 반 뒤에 로딩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죠. 힐링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덴티스 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얇아지다가 위에만 넓어지기 때문에 뼈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오스템, 덴티움, 워렌텍, 루나 뭐 정말 많이 쓰고 있지만 힐링은 덴티스를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해요. 시스템마다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심었죠. 요게 저의 요즘 일상 모습입니다. IGBR 이후에 정말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IGBR 중에서도 수직적으로 뼈를 올리는 경우에 저는 IGBR V라고 표현합니다. 환자분께서 치아를 빼기 위해서 오셨는데 보시면 발즉 불가능하죠. 데미지 디펙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다렸다가 분명히 GBR 어려울 거예요. 빼시고 염증 긁어내고 뼈 꽉꽉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었지만 많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밀도가 좀 낮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 4개월 뒤에 식립하면서 천천히 기다리시면은 신기하게도 오픈 힐링을 하기 때문에 상부에 뼈가 자라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연조직에 조금 뼈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광화가 되고 그게 임플란트 위에 뼈가 차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5년 팔로우업이고요. 저는 엔도리전으로 시스트 온 경우 더더욱 좋아합니다. 뭐 대학병원 가야 돼요라고 해서 했던 환자를 제가 케어를 하는 거예요. 빼시고 깨끗하게 싹 긁어내시고 뼈 꽉꽉 다져 넣습니다. 물론 이제 캐널이랑 가까우면 너무 다지시면 안 되겠죠. 어쨌건 뼈 왕창 넣어줍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메쉬 쓰고 블락본 쓰고 했을 케이스인데 정말 간단하게 끝났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PDR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을 기다렸었고 임플란트도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진행했습니다. 타병원에서 5, 6, 7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살리고 싶다고. 5번, 7번은 좀 어렵죠. 하지만 6번은 저는 이거 해보자고 합니다. IGBR만큼 인접치아의 뼈를 수직적으로 잘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엠도게인 써도 안 돼요. 근데 IGBR로 올리면은 저는 요거 자신 있습니다. 뼈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안 되면은 그때 빼면 되니까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뺍니다. 그리고 물론 루트 플레이닝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고 IGBR 진행합니다. 최대한 뼈를 위로 많이 올려요. 그리고 콜라겐 그래프트로 덮어주시고 히든엑스 마무리하면은 3개월 뒤입니다. 저는 로딩을 임플란트 식립을 3개월 만에 하고 있어요. 3개월 뒤에 큰 어려움 없이 최소 절개만으로 임플란트 심었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위로 뼈가 차고 올라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신기해요. 어쨌건 이 치아 살렸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주 손쉬운 케이스였습니다. 수술이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정말 많이 녹았고 수직적으로 심해요. 기다렸다가 저거 임플란트 심을 때 GBR 하시려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IGBR 권해드려요. 발치 즉시 뼈 이식 해보시죠. 발치하고 싹 긁어내고 뼈 채워 넣습니다. 각화치은이 특히 많지가 않고 점막이 밀고 들어왔던 케이스인데 기다려주시면 요거 다 각화치은 됩니다. 살짝 협측으로 각화치은 밀어주시면은 두툼하게 각화치은 만들 수 있고 임플란트 튼튼하게 좋은 위치에 길고 두꺼운 걸로 2분 30초 만에 심을 수가 있죠. 수술이 다 깨작깨작 쉬워져요. 수직적으로 이런 거 어려운 케이스, 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빼고 난 다음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해보자고 합니다. 오늘 발치 즉시 고리식 한번 해보시죠. 자, 뺍니다. 판막을 열어서 싹 긁어냈고요. 뼈, 여기는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입니다. 가득 다져 넣고 그리고 콜라겐 3D 매트릭스를 덮어주시고 히든엑스로 마무리했어요. 이 경우에는 4개월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디펙트가 좀 컸기 때문에 4개월 뒤에 PK 플랩이라고 하는 파필라를 만들어주는 절개해서 판막 열어보니까 뼈 잘 되어 있죠. 와, 좋은 뼈다. 아닙니다. 골과 골, 비상골. 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언더 드릴링하고 살짝 깊이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로딩 해가지고 마무리됐죠. 나중에 이제 연조직 파필라가 조금 차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IGBR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치주적으로 디펙트가 심할 때일수록 저는 IGBR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수술 정말 손쉽게, 그리고 이제는 보존이 아니라 증강입니다. 뼈 밖으로, 뼈 위로 뼈를 다져넣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빠지지 않을까 싶지만 요령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뼈가 수직적으로 더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레벨에 맞춰서 임플란트 심어주시면은 충분히 손쉽게 길고 튼튼한 임플란트, 그리고 좋은 패스로 정확한 위치에 심어주실 수 있죠. 이 동일한 환자분 14번 부위에 시스트로 큰 디펙트 있습니다. 역시 대학병원 리퍼 안 하고 3개월 기다리고 안 합니다. 바로 IGBR 제가 진행해드리고 있죠. IGBR-S, 사이너스를 예방할 수 있는 IGBR입니다. 발치하고 나면 분명히 이건 사이너스 해야 돼요.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사이너스하고 6개월 뒤에 와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발치하고 안에 있는 부분 염증 싹 긁어내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IGBR 진행해드렸고, 이 경우에는 PDR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을 기다렸었습니다만 4개월 뒤에 보시면은 골화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쪽으로 좀 더 사이너스 해도 됩니다만 그냥 있는 뼈에다가 잘 심으셔도 되죠. 이 경우에는 뼈 좋고 각화층 좋기 때문에 굳이 판막 열 이유 없습니다. 플랩리스로 임플란트 잘 심어드렸고, 명심하십시오. 한 단계 언더 드릴링해서 반드시 고정 확보하셔야 돼요. CT상에서 보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 잘 둘러싸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2달 반 뒤에 프로그레시브 로딩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2달 더 기다린 다음에 파이널로 넘어갔죠. 임플란트 주변 위로 뼈가 자라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뼈 잘 덮여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수술 안 하고 간단하게 잘 끝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IGB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47번 발치하고 물론 발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각화치은을 좀 더 보존해 드리고 싶어서 이 경우에는 IGBR 진행했고, 단독으로 쓰지 않고 이 뼈가 자꾸 둥둥 빠져나오기 때문에 상방에다가 레고 그래프트라고 하는 걸로 콜라겐 뼈로 뚜껑을 막아드렸어요. 그리고 콜라겐 그래프트로 덮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자, 3개월 뒤의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역시 어렵지 않게 좋은 위치에 손쉽게 심어드렸고, 이때 조직 체득했습니다. 이 경우에 3개월 뒤에 조직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질골이 막혀 있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뼈를 쓰더라도 3개월 만에 이 발치와 상부가 막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연조직에 박혀 있는 레고 그래프트는 살에 꽂혀 있지만 그 하방에 OCP 입자가 보이는데 OCP 주변은 이미 피질골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OCP의 좀 특징이에요. 특징적으로 상방에 피질골을 잘 빨리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OCP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어떤 뼈들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뼈가 3개월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만 그 어떤 OCP도 홀로 있지 않고 아주 얇은 신생골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조직 소견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합성골에서 이러한 게 3개월 만에 가능한 건 사실은 처음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임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용기가 생기긴 했죠. 그래서 디펙트가 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역시 상부는 레고 그래프트로 막아서 OCP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믹스를 했습니다. 염증이 심한 케이스라서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통법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는 대로 염증 긁어내고 OCP 깔고 그 다음에 레고 그래프트 덮고 콜라겐 그래프트로 오픈 힐링하고 히든엑스 마무리했습니다. 딱 열흘 뒤에 오셨는데 치유가 정말 빨랐어요. 재료 빠져나오지 않았고 콜라겐 상으로 상피화가 정말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제가 위쪽으로 뼈를 가득 채웠는데 뼈가 됐습니다. 네,
요게 상부로 뼈가 올라오는 오그멘테이션이 여전히 적용이 가능했고요. 임플란트 큰 어려움 없이 심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차에 심은 조직이고요. 상부의 레고그래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신생골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바닥에 넣어두었던 OCP 쪽으로는 OCP 주변에 신생골, 이 빨간 게 전부 다 신생골인데요. 정말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아까만큼 OCP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OCP입니다. OCP는 녹는 것 같아요. 합성골이지만 빨리 녹고 주변에 신생골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 어떤 합성골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서 이 OCP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OCP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를 하고 피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OCP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피가 나오면서 OCP를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한 병 깠는데 절반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씨가 막 다 빨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혈을 하셔야 돼요. 지혈하시고 피 멈춘 거 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곧 보여드리겠지만 OCP 중에서도 바이얼이 있습니다만 시린지 타입이 있어요. 사이너스용으로 개발된 거지만 저는 그냥 발치와 내로, 디펙트 내로 바로 그냥 쏠 수 있도록 시린지 타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혈하는 모습이죠. 지혈시켜 놓고 그 다음에 뼈를 준비합니다. OCP 안에다가 지금 제가 PDRN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물이 아니라 PDRN입니다. 소킹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짜는 거죠. 그러면 어씨가 저기다가 나오는 액체만 쭉 빨아 넣어주면은 정말 손쉽게, 그리고 로스는 최소화하면서 OCP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두 알 정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콜라겐 매트릭스 이용을 해가지고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처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실크는 뭐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수프라미드라고 하는 실크를 쓰시면은 이게 똑같은 나일론인데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살을 꽉 잡아주고 멤브레인을 좀 더 홀드를 잘 해줍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어떤 나일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심자들은 나일론 미끈미끈하면서 재료가 많이 도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끈적끈적한 수프라미드 사용하시면은 의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혈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요 실크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가지 우려사항 내지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4가지죠. 첫 번째, OCP는 포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신생골을 만들 수 있는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향후 회사에서 만들어 주시겠죠.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OCP는 말씀드린 대로 뼈 만들어주고 자기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리모델링은 잘 되지만 모델링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롱텀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당연히 안정성, 그 어떤 뼈도 환자의 몸에서 10년, 20년 뒤에 어떤 리액션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는 안정성을 계속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주변 주위염,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희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미션과 사명이고, 이러한 좋은 뼈를 회사에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잘 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